따로 보면 복잡한 법리 용어일 뿐이지만 하나로 이으면 거대한 지도가 보입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한 설계라고 부르는 이 기막힌 흐름, 오늘 점과 점을 연결해 감춰진 전체 시나리오를 차갑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의 종언인가 권력의 사유화인가? 여러분, 오늘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제기됩니다. 자신을 수사할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판 절차에 변화를 만들고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 구조가 논의됩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다른 사회 이슈가 부각되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정치적 정당성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 우려일까요? 오늘은 이 다섯 가지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각각 따라보면 복잡한 법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어보면 하나의 선명한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법권 논쟁. 재판은 판사가 증거를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의 권한, 특히 공소와 관련된 부분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 기능 약화 가능성이라는 우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제도적 필요성이라는 반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력과 수사 구조의 관계를 두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 구조 자체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형평성 논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재판 구조가 논의될 경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합니다. 일반 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제도인지 아니면 특혜로 비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네 번째, 정치와 여론. 정치적 논란이 커질 때 다른 사회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는 현상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국면 전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시각에서는 정책 메시지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노동 문제처럼 갈등 요소가 큰 이슈는 여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거와 정당성.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다섯 가지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은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과 다양한 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해서 보는 시각과 스스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